아침에 태양을 한번 본 적이 있니? 집에 이제 해가 이렇게 창문에 뜨는 걸 볼 수 있는 집인지는 모르겠어. 쌤 집은 해 뜨는 게 안 보이지. 다른 동에 가려서 안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 거실에 들어오는 시간대는 한 11시나 넘어야 앞에 건물에 앞에 동이 가려져 가지고 안 좋더라고. 11시가 넘어야 해가 이제 거실로 들어오는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 맞아? 해가 동쪽에서 떠? 그리고 서쪽으로 쳐? 그러면 해가 이렇게 지평선 땅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올라와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지구가 움직이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구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지리학자, 그리고 여기 봐봐, 도서관 관장이야. 관장. 도서관 관장이 큰 도서관을 다 가장 높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박학다식 하겠어. 그런 사람이 지금 BC 2275년 전이니까 적어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2025년이라 보니까 적어도 한 2300년 전이라고. 2300? 2300 더 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2300여 년 전쯤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진날, 하지라고 하면 우리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가장 길을 때가 하지거든. 그치? 그게 가장 짧을 때를 겨울의 동지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춘하, 추동에서 춘분, 추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맞니? 그랬을 때 여기 하진날 정오야. 낮 12시에 비슷한 경도상에 있는 두 지역에서 봤더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신전을 봤더니 신전에 저기 안 생겨. 그림자가 12시에. 그 얘기는 뭐야? 신전 꼭대기 바로 위에 뭐가? 태양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동네, 여기는 시에네라는 동네고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야. 같은 경도상이야. 경도는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하면 뭐니? 적도라고 하지. 우리는 북위 30 몇 도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해?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걸 우리가 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로로 이렇게 자르는 것을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위도와 경도. 이렇게 자르는 거 우리 여기 뭐니? 적도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북쪽,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건 위도, 세로로 자르는 건 경도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도상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얘는 햇볕이 바로 위에서 내려지니까 신전에 뭐가 안 생겼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더래. 근데 이 동네 가서 똑같은 12시에 봤더니 햇볕에 의해서 이 신전이 약간 기울어져서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정오에 왜 여기는 해가 바로 위에 있고 옆으로 있는가라고 궁금했겠지. 궁금해? 궁금해. 우리는 미안해, 우리라고 해서 선생님 같았으면 안 궁금했을 거야. 그런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지. 그리고 태양은 굉장히 크고 지구는 작기 때문에 그 태양에서 오는 요 빛이 어떻게 돼?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완벽한 구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통해서 비례한다는 거 배웠었지.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이거 기억나니? 언제 배운 거야? 1학년 2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이지.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하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은 커, 지구는 작아. 그러니까 평행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뭐를 알아내게 됐냐면 우리 엇각이라고 하는 원리와 부채꼴의 원리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소윤아, 엇각이 뭐니? 엇각. 뭐 그런 거 쉬운 걸 물어봐. 그치? 뭐야? 평행한 두 선에서 한 직선을 걷게 되면 이쪽 각과 이쪽 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게 엇각이지. 맞아? 뭐 동의각하고 엇각하고 막 배운 거 했었잖아. 이 엇각의 원리를 이용을 한 또 하나는 뭐냐면 부채꼴의 원리야. 자, 여기 보면 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는 뭐에? 중심각에 비례를 한다라는 거 배웠었지. 이 두 가지 측정 원리를 통해서 뭐를?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됐지? 이거 이해 안 돼? 엇각과 부채꼴 중심각은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 이해돼? 그치? 그리고 얘는 중심각이 얼마야? 360도는 요 원주. 그 다음에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는 요 중심각에 비례하고 요만큼의 각도면 이만큼의 중심각이면 요 호의 길이가 이만큼이다. 서로 중심각에 비례를 한다라는 거. 부채꼴의 원리를 이용을 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수학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됐냐? 자, 빛은 저 멀리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기에 막대기를 하나 세워놨어. 여기도 막대기를 하나 세워놨어. 그런데 여기 막대기는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겠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똑같이 지역이 떨어진 다른 곳에 세웠더니 여기에는 요만큼의 뭐가 생겼어? 그림자가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그림자가 생기면 요만큼의 그림자 끝과 이 막대기의 끝을 실로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 각이 7.2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7.2도가 결국에는 우리 지구 중심까지 파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엇각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빛이 평행하게 들어왔네. 그럼 여기 선 이렇게 근 거야.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7.2도 알았으니까 결국에는 이 거리, 이 나무를 세우는 이 두 사이의 중심각을 엇각의 원리로 알아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같은 경도상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거리가 925km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미터가 아닌 그 스타디아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가 있었어. 1스타디아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장 트랙의 길이를 1스타디아라고 그렇게 정해놨었대. 그래서 약 5,000 스타디아라고 측정을 했는데 우리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925km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측정을 한 거야. 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 측정을 했고 그때는 뭐 줄자로 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걸어갔겠지. 걸어서 한 발짝, 두 발짝 막 세가면서 거리를 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햇빛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그림자에 있는 요 중심각을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측정을 했어. 됐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두 지역 간의 이 사이는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될 거지. 그러면 요 7.2도라고 하는 중심각은 요 호의 길이에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어때?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 2파이 r이 될 거고 그 중심각은 360도가 되겠지. 그리고 직접 측정한 요 지구의 둘레, 즉 이 호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20km. 그 다음 중심각 7.2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놓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맞지? 비례식이지. 했더니 지구둘레 2파이r 곱하기 7.2는 360 곱하기 925 해서 2파이r 지구둘레 구했더니 360 925 나누기 7.2 즉 46,250km가 나오게 되더라. 요거를 이제 뭘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지구의 반지름은 약 7,365km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 2,300년 전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의 둘레는 약 46,250km고 반지름이 7,365km였대. 숫자는 알 필요 없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봤더니 6,378km야. 그러면 얼마 차이가 있니? 약 15% 정도 더 크게 측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자라든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혹은 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된 게 맞잖아. 지금 인공위성으로 길이 제거할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2300년 전이니까 어떻겠어? 제대로 된 측정 장비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15% 정도 더 큰 값으로 측정이 됐다?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과학기술이라고 보면 될 거야. 오차는 있지만 기원전, 그러니까 2300년 전 당시로서는 비교적 정확한 값으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맞니? 자, 그러면 왜 이 오차가 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차가 난 이유가. 오차가 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지점 거리의 측정값이라는 겁니다. 이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거리가 925km야.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직접 걸어갔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과거에 8시간 정도 군대에서 걸었어. 쭉 걸으니까 40km 걸었더라. 40km. 죽을 것 같았어.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 정도 걸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다. 그러면 40km씩 50km, 60km 하루에 걸었다고 치면은 며칠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땅이 일정한 도로만 가지는 않겠지. 바다, 개울도 건너야 되고 바위도 옆으로 가야 되고 산이면 약간 돌아도 가야 되고 하니까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았겠다라는 거지. 왜? 세다가 12,000, 22,000 하다가 중간에 까먹고 그렇게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지점 거리 측정 값이 오차가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치? 거의 1000km인데 1000km를 걸어서 측정한다라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실제 지구의 모양을 보게 되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아? 지구가 이렇게 완벽한 구형일까? 아니야. 조금
타원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스스로 돌고 있는 게 자전이 이거 이렇게 도는 것. 지구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 자전이라고 하지. 이 자전할 때 이 자전축이 있을 거잖아. 이게 돌아가게 되면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 적도 부분, 이 중심과 이 적도 부분보단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 적도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돼? 더 길어. 그러니까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조금 과장돼서 선생님이 그리자라고 하면 이 적도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타원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부분으로 얼마 나갔다고 했니? 221점. 실제적으로 여기 극지방이 있지, 여기 북극. 중심부터 북극 거다. 여기 중심부터 이 적도까지 이 적도가 약간 21km 더 길다라고 보면 될까. 이건 조금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부푼 형태가 될 거예요. 가운데 부분. 그래서 아까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라고 어떻게 가정을 하고서 계산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났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니?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오차가 있는 까닭 뭐다? 두 지점 거리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걸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자 거기 보면 탐구 138쪽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모형을 놓고서 이 동일한 이 세로로 된 동일한 경도상의 두 지점에 막대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놓을 거야. 막대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찰흙을 고무찰흙을 붙여놓고 이쑤시개 같은 거 세워놓으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 이 길이는 뭐 길어도 상관없고 짧아도 상관없는데 적당한 길이로 된 이 막대 두 개를 설치를 하고, 하나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뭐가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알겠어? 그래 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 빛을 비춰놓고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해 놓고 하나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똑같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만큼의 뭐가 생기겠어?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 다음 이 두 지점 막대 사이의 거리를 줄자로 측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걸 확대를 해놓으면 이렇게 생겨놓은 거에 기둥이 생기겠지. 이렇게 납대.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길 거야. 그러면 여기 실 매달고 여기까지 실을 이렇게 매달고 여기 각도를 측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각도를 뭐라고 여기 세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세타의 크기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타 값이 여기 막대 B와 B'에 있는 요 각을 왜 측정을 하느냐라는 거야. 아까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한데 꼭 알아둬야 돼. 우리가 지구 중심, 지금 얘가 지구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을 알고 싶은데 지구본 안까지 뚫어가지고 그 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요 억각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세타 값을 측정을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이해됐니? 중심각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측정한 막대 사이의 거리 이쪽 막대와 이쪽 막대 사이의 거리 스몰 l, 그리고 측정한 각 세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대 사이의 거리는 10cm, 그리고 세타 값은 중심각의 크기는 20도가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라는 거면, 자, 막대 사이의 거리 스몰 l과 그 중심각 세타를 이용하면 지구 모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 모형의 둘레를 라지 L로 놓을 거야. 그럼 라지 L 대 중심각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얼마니? 이게 이 전체 구가 지구 둘레를 라지 L로 놓으면 360도 돌았으니까 라지 L 대 360도는 스몰 L 두 막대 사이의 거리 대 그 세타 값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례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라지 L 대 스몰 L 그리고 360도분의 이렇게 세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 맞아? 맞니? 360도 대 L 라지 L 그리고 세타 대 스몰 L 식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나중에 요거 있지. 라지 L 대 360은 스몰 L 대 세타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변형된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라? 아닌데? 라지 L 대 360은 L 대 세타인데? 라고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다 같은 내용이 될 거야. 계산해보면. 알겠니? 자, 요거를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결국에는 라지 L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왜냐면 여기 얘가 얼마라고 했어? 아까 10cm라고 했고 이 세타 값이 20도라고 했으니까 계산했더니 이 지구 모형의 둘레는 180cm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라지 L 여기 뭐니? 지구 모형의 둘레가 180이니까 지구 모형의 둘레는 2파이 R이지. 그래서 이 반지름을 구해봤더니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했더니 약 28.7cm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가 무조건 이 문제는 나올 거거든.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준아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 계산 문제에서 약 몇 cm 정도가 되느냐라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식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을 세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대부분 요게 많을 건데 혹시 아예 소윤이 틀려라 하고서 계산 문제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 알겠니? 식만 잘 세우면 뭐 계산이야 뭐 산수니까. 됐어? 그럼 여기 탐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을 이용한 거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지구 모형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가정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두 막대 A 프라임, B 프라임 모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하나만 생기지 않아야 돼. 둘 다 생기는 게 그러면 중심값 못 구하니까 하나만 잡고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은 이 막대와 막대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지구 모형의 두 막대를 세울 때 위도 여기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위도지 이게 같을 수 없지. 뭐가 같아야 된다? 같은 세로 줄인 경도가 같아야 돼. 경도가 같고 위도가 달라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요 문제가 나오게 될 건데 반드시 나온다 라는 건데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 여기 뭐 식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구하려고 하니? 지구 모형의 반지름 구하려고 하니까 지구 모형의 둘레 2파이r은 뭐가 되겠어? 360도 대 여기 중심값 세타 얼마니? 억각의 원리에 의해서 45도가 아이고 미안해. 두 막대 사이의 거리 7.5 그리고 얼마가 돼? 여기가 45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운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이 뭐 이렇게도 되겠지. 360도 대 그다음 45는 2파이 r분의 r 대 얼마가 돼? 7.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식이 4개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위치만 바꿔서 계산하면
R 값이 파이는 3으로 계산하면 R은 아까 너희 해보니까 10cm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반지름 값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구의 둘레가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뭐가 됐든 식만 제대로 세울 줄 알면 나머지는 산수니까. 알겠어?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될 때 그거를 이제 위도 차이다라고 볼 거야. 그치? 경도는 다르지만 경도는 같지만 위도는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잖아. 여기는 막대로.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음 장에 있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 집중 분석 첫 번째 나오는 게 위도를 알려주는 거야. 위도. 그래서 B 지점에 그리고 A 지점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안 알려주고 이 거리를 알려주고 여기에 아까 햇볕이 들어왔었을 때 여기 그 그림자 그 막대기와 그림자 사이의 그 각도가 여기 중심각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알려줘. 대신 이 B 지점과 A 지점의 위도를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이 큰 위도에서 작은 위도의 값을 뺀 그 차가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 아까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 세타 값 구한 거 있지?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알려줘? 위도를 알려주고 계산을 하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웠었던 거의 응용 문제라고 보면 될 거야. 결국엔 위도차는 뭐야? 그 위도차만큼이 뭐다? 중심각의 크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건 나중에 한번 문제에서 다뤄보면 알게 될 거니까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나 알겠니? 중심각이 뭐다? 두 지점 위도차다고. 위도차 얘기를 할 때 경도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경도는 같아야 돼. 그럼 경도가 맞지 않으면 어떨 건데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경도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됐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133쪽으로 가봅시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는 어떻다라는 가정을 했니? 완벽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 들어온 햇빛은 어떻다? 어떻다? 지표면에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됐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야.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떠한 가정 두 개를 했다고? 햇볕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한 값은 알렉산드리아의 막대와 막대의 그림자 끝이 이루는 뭐를 구했니? 뭘 구했어? 각도를 구했지. 각도를 구했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막대기가 생기는 이 그림자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거지. 실로 여기를 연결하고 요 그림자 끝과 이루는 각도를 구했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측정한 값이야. 실제로 측정한 값. 그러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알고 싶은 거야? 지구에서 이 중심각을 알고 싶은 거잖아. 중심각을 알아야 여기 호의 길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이 중심각을 실제로 측정했다라고 나올 거라고. 헷갈리라고. 근데 우리는 중심각을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왜?
여기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를 이용한 거야? 이 억각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 각을 실제로 측정한 건 요 그림자와 막대 사이의 그 각도를 측정을 한 거지. 그거를 통해서 여기를 억각의 원리에서 중심각을 알아낸 거지. 이걸 가지고 틀리라고 되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측정한 값은 이 중심각이다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실제로 측정한 값은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고 요 그 막대와 그림자 사이에 뭐를 각도를 측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꼭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자자, 스스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지구라고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거와 다른 개념으로 공전이라는 개념은 뭐니? 소연아, 공전은? 그렇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지. 지구만 돌고 있지 않지.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까지가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그거를 공전이라고 하지. 그치? 스스로 돌고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같이 하고 있어.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여기 가상에 이게 돌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자전축이 있을 거라고.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 거라고. 이게 어느 순간 이쪽으로 돌다가 반대쪽으로 돌고 하지 않아. 한 방향으로만 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거야. 그런데 이 방향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파트에서 여러 개가 이 회전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딱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한다. 회전 방향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어떻게 돼? 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북극과 남극이 있을 거라고. 이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꼬치로 꽂아놓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쭉 올라가가지고 북극 상공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볼 거야. 그 꼬지를 쳐다보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자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방향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북극의 위에서 쳐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방향이 뭐야?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요 방향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 자전이 어떻게? 그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 동안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 시계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낮과 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면 돼. 자, 여기 태양은 가만히 있지. 자,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 거는 제외하고 자전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햇볕은 태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햇볕이 이렇게 오게 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거기를 돌고 있을 거라고. 지금 공전하는 건 빼고 자전만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에 햇볕이 닿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낮이 되겠지. 여기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러면 잠시 후에는 낮이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지. 밤이 될 거라고. 여기 햇볕이 닿는 부분 여기는 낮. 그렇지 않은 이쪽 부분은 햇볕이 닿지 않는 부분 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여기 소윤이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에 따라서 낮이 됐다가 이렇게 돌면 밤이 됐다가 또 낮이 됐다가 밤이 되겠지. 이렇게 계속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어떻게 되니?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니? 그리고 천체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태양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기에 멀리 있는 별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뭐만 지구만 움직이게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소윤이가 이렇게 있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에 있으니까 태양이 사라졌어. 이쪽으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했더니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있네. 그러다가 서쪽으로 져. 그러면서 서쪽으로 지면서 여기 있던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낮에 오면 별이 사라지고 태양이 보이고, 즉 가만히 있는 천체들을 이 태양이라든지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그게 하루 주기로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천체에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개밖에 없어. 낮과 밤이 바뀌게 되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태양은 안 움직이거든. 실제적으로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 자,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태양을 향하는 지역 이쪽은 뭐가 돼? 낮이 될 거고 반대쪽은 밤이 된다.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반복을 할 거라고. 이게 도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 다음 천체 일주운동, 즉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여기 북극을 중심으로 이 천체들이 동에서 서로 하루 한 바퀴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쪽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러면 자, 얘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봤었을 땐, 지구에서 봤었을 땐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별은 여기 있어. 이쪽에서 떴어. 그러다가 사라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게 실제적으로는 얘네는 태양하고 별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봤었을 땐 얘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인 겉보기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겉보기가 실제적으로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잖아. 그런데 이 천체들은 그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자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이쪽 서쪽이고 동쪽이고 이게 지구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긴 지구가 어떻게 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태양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자, 태양은 가만히 있을 거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자전을 하고 있으면 이 짭수형이 볼 때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빛이 이렇게 햇빛이 이쪽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지구 반대편 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밤이라서 짭수는 어때? 여기 밤이지. 깜깜할 거야.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떨 거니? 이게 지구의 동쪽이야. 아침 6시가 되면 어때? 햇볕이 여기 조금 보이기 시작하겠지.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동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남중고도,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을 거예요. 이게 낮 12시가 될 거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이쪽으로 오던 빛이 어떻게 사라지니까 밤이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니까 해가 어디서 뜨는 것처럼 보여?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지. 태양이 어떻게 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반대로 여기에 별이 있다라고 칩시다. 별이 있으면 별도 마찬가지야. 밤이 돼서 여기 해가 딱 지게 됐어. 그럴 때 어디야? 동쪽 하늘에서부터 뭐가 보여? 별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 별이 이제 새벽녘이 되면 어떻게 돼? 사라질 거야. 서쪽 하늘로 사라질 거야. 서쪽으로 사라지고 동쪽으로 해가 뜨고. 이런 식으로 자,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천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런 별이라든지 태양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움직이는 겉보기 운동. 실제적으로는 내가 움직이는 건데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게 겉보기 운동인데 방향 중요하지.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으니까 얘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지구의 자전 방향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봐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움직이는 건데 마찬가지야. 여기 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겉보기 운동이 보이게 될 때 우리 지구는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천체들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 방향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천구와 천체의 일주 운동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구가 있어. 지구에서 여기 서 있네. 준이가 쳐다보니까 여기 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거를 확장을 시킬 거야. 확장을 시켜서 이 지구의 끝을 이렇게 둥그스름한 가상의 구를 만들 거야. 이거를 우리는 하늘천자를 떠서 천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구의 바깥쪽 우주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구지. 이렇게 천구가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이 지구고 여기가 천구라고 했었을 때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은 쉽게 우리 지구의 북극을 쭉 연결해서 이 가상의 천구와 만나는 곳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할 거고 남극을 쭉 연결시킬 거야. 이 북극, 남극 이렇게 중심으로 또 꿰뚫었을 때 끝으로 가서 천구와 만나는 지점, 남쪽 끝과 만나는 요 지점을 천구의 남극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의 적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을 했었을 때 이 천구와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천구의 적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천구의 북극을 지구의 북극을 연결을 했었을 때 천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을 연장을 했었을 때 천구와 만나는 곳을 천구의 남극. 그다음에 지구의 적도를 쭉 연장을 해서 천구와 만나는 선을 천구의 적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가상으로 정해놓은 요 천구의 북극, 남극, 천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어. 그랬을 때 이 머리 위에를 천정, 그리고 다리 밑으로 쭉 갔었을 때 천구와 만나는 곳을 천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러한 천구와 천체가 어떻게 일주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을 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을 건데, 이 관측자가 쳐다볼 때는 이 천구가 이렇게 도는 방향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이 천구가 반대쪽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왜? 우린 지구는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도는데 쟤는 가만히 있지. 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절대 천체, 별이 움직이거나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으로 천구를 만들어 놨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체가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 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 가상의 천구가 우리가 봤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 천구 자체가 가상의 구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야. 됐어? 요게 이해가 되면 돼.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왜?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었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한다거나 공전을 한다거나 느낄 수가 없어. 못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래. 옆에 슝슝 기차 타고 지나가게 되면 들판이 뒤로 사라진다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 들판이 움직이는 거, 뭐가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됐니? 그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가 자전을 해. 그렇기 때문에 천체가 여기 어디를 중심으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북쪽 하늘에 별자리를 보게 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북두칠성이 뭔지 아니? 북두칠성이 뭐야? 북두칠성. 북쪽 하늘에 보면 우리 지구에 여기 있잖아. 여기 북극.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 여기를 쭉 이어서서 끝으로 가서 여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우리는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 북극성 주변에 보면 7개의 별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를 북두칠성이라고 하지. 맞아? 7개의 별, 칠성이지, 칠성. 이게 이 별이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3시간 전에 봤었을 땐 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 왜? 북극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때로 이렇게 돌아, 지구가. 그래서 이 북극성의 위치는 똑같아.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북두칠성이 3시간 전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가 2시간 반이 지났었을 땐 여기에 위치, 3시간이 지났을 땐 여기에 위치를 해. 즉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 중요합니다.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이거 문제가 1시간에 15도야. 그럼 2시간이면 몇 도가 되겠어? 준아? 3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몇 도냐 몇 시간이냐 나올 수도 있고, 자, 북쪽 하늘에 이 북두칠성을 봤어. 본 시각이, 지금 시각이 얼마? 저녁 밤 9시다 라고 합시다. 9시. 그런데 요 이동한 각도가 30도 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30도.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 지났겠어? 1시간에 15도고 30도 이동을 했으면 2시간이 지났겠지. 그러면 현재 시간은 몇 도일까요? 몇 시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야? 아까 본 게 밤 9시에 봤는데 지금 30도 이동을 했어, 별이. 그러면 2시간이 지났겠지. 그러면 밤 11시입니다 라고 요거를 택해야 되겠지. 이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반드시 이 문제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천체가 하루 동안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천체가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1시간에 얼마? 15도씩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1시간에 몇 도? 15도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 관측자의 위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적도잖니? 적도가 0도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한 30몇 도 되잖아. 30도 정도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잖아.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렇게 극지방에 있느냐, 여기 사람이 여기 있느냐, 아니면 중위도 지방에 있느냐, 아니면 적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천체 별이 움직이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극지방 봅시다. 극지방, 여기에서 사람이 극지방에, 여기 이건 지금 천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이걸 지구로 놨을 때 여기 적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하면 여기 극지방, 고위도야. 극지방이라고 하면 고위도를 얘기를 할 거거든. 고위도에서 이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얘가 별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쪽으로만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평선이 있지. 넓은 평야에서 보면 하늘과 맞닿는 그 땅 부분이 지평선이지. 바다 쳐다봤을 때 하늘과 바다가 맞는 데를 수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멀리 지평선과 평행하게 어떻게 돼? 별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돌고 있는 별은 안 보일 거고 지평선 위에 있는 별들만 보이겠지. 이 밑에서도 별은 돌고 있을 거라고. 왜?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우리는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평선 위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거 뭐 어렵진 않아. 별이 이렇게 우리가 이 천구의 북극, 여기는 뭐가 있겠어? 가상의 요 선, 우리 북극으로 이렇게 쭉 이어놓은 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야. 극지방에서. 자, 그 다음에 중위도 한번 봅시다. 중위도에서는 이 별이 움직이는 게 비스듬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니?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서 일주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여기 지방 이쪽을 쳐다보게 되면 여기 별은 계속 안 지고 계속 보이게 되고, 이쪽에 있는 애는 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여기는 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기간이 더 길겠지. 이게 어디야? 중위도 지방에서의 일주 운동이 될 거고, 적도 지방에서 볼 거야. 적도 지방에서 여기지. 적도 지방에서 보게 되면 별들이 다 이렇게 어때? 이 수평선과 수직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위도에 따라서 별의 일주 운동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게 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준이 네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야. 일주 운동이 어떻게 보이냐. 자, 관측 방향에 따른 별의 일주 운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야. 그치? 자, 지구를 이렇게 반 자르면 적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위에 북반구,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북반구의 중위도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별의 일주 운동을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요거야. 중위도 지방이니까 동쪽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할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동쪽 하늘을 쳐다볼 거니까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 이쪽으로 별이 보이겠지. 별이 여기에서 이쪽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맞아? 그런데 다시 남쪽을 쳐다볼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남쪽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남쪽 하늘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 다음 다시 서쪽 하늘을 볼 거야. 여기에서 이쪽을 쳐다볼 거야. 그러면 이쪽이니까 별이 어떻게 이동하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별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북쪽 하늘 볼 거야. 여기서 북쪽 하늘 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어디?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서 별의 일주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라보는 방향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에 따라서 별의 실제로 움직이는 않지만 그 움직이는 일주 운동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게 될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어렵지.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북반구에서 북쪽 쳐다보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쪽을 봤더니 위로, 서쪽을 봤더니 위에서 밑으로, 남쪽을 봤더니 왼쪽에서 위로. 이거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떤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놨지. 자, 우리가 방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 방위. 북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이거 네 개를 한꺼번에 연달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 소윤아? 동서남북이라고 해? 동, 서, 남, 북 이렇게 불러?
북남서동이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 없지? 서동 북남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 선생님은 지금 너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지? 40 몇 년 살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다 동서남북이라고 불렀어. 선생님 만난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동서남북 써놓고, 자, 우리가 방위를 부를 때 동서남북 부르게 되면, 자, 롯데월드 간 다음에, 롯데월드 가면 뭐 타고 싶니? 자유드로? 그거 타고 싶지. 우리 때는 청룡열차 88열차라고 했어. 뭐야? 롤러코스터 탈 거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딱 타면 출발합니다 하면 바 내려가고서 돌돌돌돌돌돌돌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그 위치차를 가지고 그 힘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 일단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지. 자, 올라갔어. 올라가면 어떻게 하니? 내려오겠지. 내려오지 않겠어? 내려와야 한 바퀴 도를 거 아니야. 뒤집어서 한 바퀴를 돌고. 자,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가 최고 높은 점까지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쭉 도움 닫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한번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치? 이게 롤러코스터 아니야.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뒤집었었을 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치? 맞아. 롤러코스터가 타면 처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서 이제 동력 없이 내려갔다가 쭉 그 도움 닫기 해서 그 힘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라고 보면 될 거라. 이게 롤러코스터지. 그럴 때 동서남북에 우리가 일주 운동하는 별의 이동 방향이 될 거야. 맞니? 동쪽 올라갔다가 서쪽 내려갔다가 남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시계 반대 방향 북쪽 하는.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도움 닫기 해서 한 바퀴 돈다.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요 문제 풀 수가 있다. 요 문제는 꼭 나오게 될 거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요게 이제 관측 방향에 따른 별의 일주 운동이 될 건데, 자, 오른쪽 경우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거라고. 이 문제. 북두칠성의 일주운동 봅시다. 어때? 북쪽 하늘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얘가 돌고 있을 거라고. 왜? 지구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을 거니까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자, 그럼 여기 밤 9시에 북두칠성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3시간 지났지. 지금 3시간 지났어. 3시간. 3시간이니까 1시간에 15도니까 3시간이니까 45도 이동을 했다. 새벽 3시가 되면 여기 또 얼마야? 45도 이동을 했다. 그러면 밤 12시에 밤 9시에 북두칠성이 지금 시간대는 모르겠어. 시간대는 모르겠는데 90도 이렇게 이동을 했대. 90도 이동을 했대.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하면 90도니까 15도씩 15로 나누면 얼마? 6시간 후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 15도씩 어떻게 돼?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일주운동 방향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보여. 우리가 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1시간에 15도씩 자전한다. 그 시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 문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낮과 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천체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천체의 일주 운동이야. 하루를 주기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천체들은 천구의 북극, 자,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공전을 한번 볼 거야. 자, 지구의 공전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기가 1년에 한 바퀴를 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1월 달이라고 하면 어때? 여기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와서 다시 여기 1월이 된다라는 거야. 1월 1일이. 즉 한 바퀴 도는데 1년이야. 1년에 한 바퀴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우기가 쉬워. 지구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었지. 맞아? 소동이야, 소동. 동이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도 똑같이 서동이 될 거야. 같다라고 했어. 하나 다른 거 하나만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그게 뭐야? 아까 일주 운동이었지. 천체의 일주 운동이 동에서 서 반대 방향으로. 그거 하나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서동으로 같아. 자, 그러면 지구가 요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소윤아, 여기에 별이 처녀자리, 천칭자리, 얘 전갈자리가 있어. 이 별들을 움직일까? 안 움직이지. 얘네는 고정이 된 상태고 태양도 움직일까? 태양도 고정이 된 상태야. 그러면 자, 지구가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봐봐, 준아, 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어. 공전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 태양은 지금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처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겠다고 하면 여기는 별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처녀 자리, 천칭 자리, 전갈 자리, 사자 자리가 있을 거라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얘가 그대로 별들은 위치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면 지금 요때에서는 태양이 처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니? 자, 그러면 이동을 했어. 다시 지구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천칭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얘네는 다 제자리에 그냥 있는데 지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태양이 처음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지구의 공전으로 별과 태양의 연주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아까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 동안 도니까 일주 운동이라고 했지. 얘는 어떻게 되니? 한 바퀴 도는 데가 1년이 걸리니까 연자를 붙여서 1년 동안 움직이는 운동이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가 되겠어? 실제적으로 얘네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겉보기 운동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1월, 2월, 3월 되면 이 별자리들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니? 이러한 천체들의 별과 태양의 연주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요 노란색으로 된 거 요거 개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을 한번 볼 거야. 봤더니 매일 지금이야. 끝나고 나가서 별을 한번 봐. 그 다음날 보고 매일 나가서 같은 시각에 별자리를 관측했더니 별자리의 위치가 하루에 약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더라. 자, 2019년 4월 11일 날 밤하늘을 봤더니 카시오페아, 기린, 여기 황소 자리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15일 후에 같은 시간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게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5월 1일 다시 15일 후에 봤더니 이쪽으로 보름 간격으로 관찰을 했더니 얘가 이만큼씩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별자리의 연주 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태양의 연주 운동이야.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별자리의 위치가 하루 약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까닭이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어떻게 돼? 약 1도씩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다시 지구가 공전을 해서 여기서 쳐다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반대쪽 6개월 후에 여기 가서 태양을 쳐다보면 여기 별자리, 태양이 이쪽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니까 얘도 어떻게 되니 태양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는 처음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자, 실제적으로는 여기 별자리들도 태양도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가 공전을 해서 쳐다보는 위치가 지구가 공전하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또 이쪽 가서 쳐다보면 태양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태양이 어떻게 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태양이 그렇게 보인다고. 같은 방향이야.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니. 봐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 지구가. 소연아, 지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지. 이게 서에서 동방향이야.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할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쳐다보는 게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서 쳐다보는 게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서 쳐다보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태양이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같은 방향이야.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겉으로 보여지는 겉보기 운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더하기를 보니까 이게 쉬워. 처음에 5월 1일 날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를 어떻게 되니 투명 필름 놓고서 여기 그려. 별자리가 위치 표시를 해놓고서 15일이 지난 다음에 보고 가서 맞춰놓고 또 새롭게 그려진 거 표시해. 그 다음에 또 15일이 지난 다음에 표시를 해.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겹쳐. 세 장을 다 겹쳤더니 어떻게 되냐면 1일, 16일, 31일 별의 운동이 이쪽으로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태양의 위치를 태양 연주 운동, 그러니까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을 봤었을 때 태양은 이렇게 이쪽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더래. 그런데 별자리는 여기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1도씩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태양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태양의 공전 중에 이제 밤하늘에 이렇게 별자리가 쭉 있을 건데,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지금 여기서 태양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소윤아,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 이동하겠고, 약간 이렇게 1도씩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상의 길이 있겠지. 이 가상의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할 거예요. 황도. 태양이 누르황자잖아. 누르황. 황도, 백도 뭐야? 복숭아가 누런 복숭아, 하얀 복숭아 있는 것처럼 흰백자에 그 다음에 누르황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약간 노르스름하잖아. 색깔이. 그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란색으로 보여.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이 태양이 지나는 가상의 길을 황도라고 이름을 붙였어.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가상의 천구상에서 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이 태양이 움직이는 가상의 길을 우리 황도라고 해. 선생님, 그럼 백도도 있나요? 우리가 황도도 있으면 백도도 있지. 백도는 뭐야? 하얀색 달이 움직이는 길을, 가상의 길을 백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건데, 일단 황도. 자, 태양이 연주 운동하면서 천구상에 있는 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길을 이제 황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황도가 이 태양이 지나고 있는 여기에 별들이 12개가 있어. 그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여기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여기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을 매월 태양이 이 별자리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해서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별자리 12개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지.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 변화.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관측하기 어렵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소윤아,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거 가로쳐 놓은 거 무슨 내용이야? 배웠으니까. 지난번에 배웠잖아. 선생님이랑 공부했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때 막 생각을 해봐. 6개월 전 빨리 생각해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준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관측하기 어렵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가 여기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지금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태양이. 그런데 지구에서는 이 개자리가 보이지 않아. 왜?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황도에 위치한 황도 12궁인 개자리가 보이지 않고 밤에 남쪽 하늘에 뭐가 보인대? 반대쪽에 있는 이 염소자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쳐다볼 땐 태양이 여기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염소자리야. 자, 태양이 여기로 갔어. 아니, 지구가 여기로 공전해서 여기로 갔어.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전갈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이지가 않아. 왜? 밝으니까, 태양빛이 더 밝으니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뭐밖에 없어? 여기 황소자리. 저기는 황소로 합시다. 황소자리, 밤에 황소자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월 봅시다. 3월. 어디가 3월이니? 안 보여. 어디가 3월이야? 3월. 3월이 되면 지금 여기야. 3월이 되면 태양이 어디에 있어? 실제적으로 물병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지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맞아? 소연아, 맞아? 지구가 여기 있으면 3월 달에 태양은 물병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렇지만 이 물병 자리가 보여? 안 보인다고 했지. 왜? 태양빛 때문에. 그러면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누가 보일 수? 6 더하면 돼. 6 더하면 9. 뭐가 보여? 사자 자리가 밤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이야. 자, 6월에는 태양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태양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6월 황소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은 실제적으로 누가 되겠다? 전갈자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고
그 반대 방향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반대 방향에 있는 12궁 중에 하나라는 거. 알겠니? 이거는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 바로 알 거야. 이 문제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될 겁니다.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지구지. 이게 이제 지구의 이제 북극, 남극. 이걸 쭉 연결하는 거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라고 있어. 이 가상에 이걸 뭐라고 해? 천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뭐니? 적도지. 적도 지방을 쭉 늘려놓은 게 뭐라고 했어? 천구의 적도라고 했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가상이긴 하지만 이게 천구의 적도야. 지금 반대쪽 안 보이는 거 천구의 적도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그 가상의 길은 태양이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이 황도는 약간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움직이는 이거 뭐니? 이거 선생님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 이게 황도야.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 황도와 아까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생길 거야. 그랬을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천구의 적도를 만나는 점, 요 점을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는 충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 가서 이 적도와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점을 추분점, 가을 추자 해가지고 추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와 이제 가장 북쪽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점을 하지점, 동지점으로 우리는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절기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는 뭐야?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를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동지는 12월 22일경이 될 거고 하지는 6월 22일경이 될 거고, 그 사이 이제 춘분과 추분이 3월 21일, 추분이 9월 23일 이렇게 절기를 나눠서서 24절기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눠서 했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황도상에서 춘분점 지나서 하지점 가서 춘분점 가고 동지점 가서 다시 춘분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주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가상의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점, 춘분,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체크. 이건 쉽지.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태양의 연주 운동. 자, 지구의 뭐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변한다.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 운동,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자, 가상의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뭐라고 한다?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됐니?